반갑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랑 같이요, 부산 서면에 위치한 박민재 NCS 학원에서 NCS 직업 기초평가를 같이 수업할 강사 박민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 속에서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의 OT 시간이고요.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그 정도 시간을 할애해 주시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요. 저는 박민재라는 강사이고요. 현재 메가 공기업에서 NCS 직업 기초평가 전 영역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바른작성 심리연구소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립한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소를 통해서 다양한 문항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인강도 여러 기관에 제공하고 있어요. 세 번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해 있거든요. NCS 겸임교수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강하는 학원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NCS 적성 마스터 학원에 출강을 하고 있고요. 제가 설립한 학원이에요. 부산 같은 경우는 서면 국밥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민재 NCS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대구는 YBM 어학원, 울산은 박민재 NCS 학원, 구미는 랭두 어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 이외에도요, 여러 대학 특강도 많이 하고요. 고등학교 특강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수업을 많이 하는 그런 강사예요. 그 다음 특징 보시죠. 매월 300명 이상의 수강생과 호흡하며 초급자부터 고급자까지 모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는 세지 않고요. 300명은 확실히 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실력의 수강생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잘 호흡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월 합격자를 배출시키며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차이를 인지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수강생이 꽤 많다 보니까요. 제 수업을 들어서 합격한 분도 계시는데요. 불합격한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불합격자 분들을요. 합격자로 이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분석해가지고요. 그분들이 모르는 개념이라든지 그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것들을 활용 못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잘 분석해서 수업에 녹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합격자로 바꾸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부산 지역에서 6년 이상 수업을 하며 부산 지역 수강생의 성향을 인지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부산 지역에 NCS 직업평가를 수업한 게 제가 처음일 것 같아요. 그 뒤로 6년 동안 쭉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 지역 분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성향이란 건 뭐냐면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요. 어디를 지원하시고 그 지원하시는 공기업이 어떤 출제 대행사를 주로 선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죠. 잠깐만 이쯤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꽤 오랫동안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보시면요. 이런 글이 뜰 거예요. 부산에 NCS 학원 있음? 이렇게 물음을 하셨고 여기 답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이실 것 같아요. 제가 학원 다녀봤는데요. 스킬 같은 거 알려주는데 이거 실전에서 잘 적용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스터디 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게 떨려가지고 잘 안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험장 가면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제가 조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스킬들을요, 잘 녹여내셔야 돼요. 본인 걸로 가져가셔야지만 저는 최종 합격까지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이분이 합격을 했건 안 했건 저는 뭐 그건 모르겠고요. 제가 뭐 잘 인지를 못하는 분이니까. 근데 제 수업 들은 건 확실하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업을 들으셨으면요, 그 스킬들을요, 분명히 본인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고 학원을 다니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럴 수 있도록 잘 노력해 볼게요. 아마 이때는요, 노력이 부족했나 봐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보시죠. 바른작성 심리연구소 직원을 통한 다수의 기출문제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를 근거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기준은 누가 뭐래도 기출문제예요. 그를 근거로 수업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기출문제는 PSAT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실제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지필활동이요. 이거는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요. NCS 알맹이 200제 시리즈를 출간했고요. 그 외에 문제해결 및 자원관리 능력 완성 정보. 이 책은 상당히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 박문각에서 출간을 했는데요. 출판을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이 유명하긴 한데요. 됐습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LX항공 국토정보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20여 종의 봉투모의사를 발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공공기관별 출제 유형을 알고 있거든요. 글을 가지고선 제가 수업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저랑 같이 이런 것들 깔끔하게 풀어보시죠. 됐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여기고요. 이제 부산 박민재 NCS 학원 강의 소개인데요. 첫 번째, 최신 기출 경향을 완벽히 반영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제일 중요한 건 기출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서도 제가 강조점을 드렸죠. 출제 대행사별 특징을 반영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출제 대행사의 특징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를 반영해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산 지역이 주로 채택하는 출제 기간을 반영한 강의예요. 뭐 사람인 HR 많이 채택되잖아요. 부산 통합채용에서 많이 채택되는 기관이 사람인 HR이잖아요. 그 이외에도요. 휴스테이션 꽤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스카우트 꽤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이런 기관들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요. 서울에서도 수업을 하고 부산도 하고 대구도 하고 뭐 여러 군데 하잖아요. 울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출제 기출 문제가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 맞게 수업을 부산에서는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수강생 기출 정보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주세요. 이거 플러스 연구실 직원들이 주는 정보 합쳐서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분석해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PSAT형과 모듈형을 모두 반영한 강의예요. 저에 대한 평가를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방재 강사 알겠어. 근데 그 사람 PSAT형만 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요. 모듈형도 당연히 수업을 해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에 써놨어요. 먼저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피셋 수업 시 기본 연산 중심의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PSAT 출제 경향과 상위점을 반영할 거거든요.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네가 PSAT를 어떻게 알아? 너 PS 문제 풀어봤어? 아이고 당연히 풀어봤죠. 저희 앞부분에 설명드렸는데 메가 공기업 NCS 강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요. 메가 공무원에서요. 7급 PSAT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만큼요. 메가 공무원은 굉장히 유명한 메이저한 사이트잖아요. 거기서 4년 동안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PSAT 문제를 다 분석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요. 저도 PSAT 세 영역을 제가 다 수업하거든요. 언어 논리, 자료 상황 판단요. 그래서요. 거기에 출제 경향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PSAT 자료 해석에 있어서요. 가중평균, 최저교집합 이런 개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우리 NCS 중요한가요? 글쎄 저는 좀 별로라는 거죠. 물론 가중평균은 조금 나오지만 최저교집합은 제가 보기 경향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요. 이런 걸 한번 이해해 보시죠. PSAT에서 만약에 편차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은요, 이 편차라는 성질만 이용하지 실제로 이 편차를 통해서 각각의 별량값을 구하고 그 별량값을 통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거든요. 그럼 분산들을 구하고 거기에 루트 붙인 게 표준 편차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실제로 구하는 거는요. PSAT 자료 해석이 아니고요. 우리 NCS 시험이에요. 그래서요. PSAT의 상위점을 제가 잘 반영해서 이 NCS의 피셋형은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요 정도만요. 그 다음에 모듈형 같은 경우는요, 산인공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응용 모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잘 지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거를 좀 용어를 정립하고 싶었는데 어떤 분이 이걸 잘 정립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산인공 모듈이라는 거는요, 한국산업인력공사에서 발표한 학습 자료가 두 개가 있잖아요. 교습자용이 있고 학습자용이 있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한 그런 문제이고요. 모듈형 문제이고요. 이 응용 모듈은 거기에 소재는 있죠. 그런데 실제 거기 학습 자료는 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출제하는 걸 응용 모듈이라고 그러거든요. 두 개 다 수업 시간에 강의해 드릴게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죠. 수업상에 맞춰 시간을 조절해서 진행할 거예요. 아무래도요, 학원을 오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이거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요즘 경향도 이게 더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통 3, 40명 정도 수업하거든요. 그 인원에 그 맞게요, 제가 잘 수요를 맞춰가지고요, 요거를 늘릴 땐 늘리고요. 즉, 모듈형을 수업할 땐 더 많이 하고요. 피셋형 수업할 땐 이걸 더 많이 할게요. 아시겠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 강좌는 두 개 반이 있습니다. 좀 지우고 말씀드릴까요? 자, 이렇게요. 제가 색깔을 이 색깔로 할게요. 먼저 기본적으로 종합반이 있어요.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시점이 11월 20일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10월 반을 제가 개강을 해서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초반에 이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수업 내용이 어려우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탈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솔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요, 속이는 수업을 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뭐 무리한 광고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실제로 여쭤보거든요.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기초반을 개설했습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기초반을 개설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려우신 건 이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조금 포기하신 거죠. 수포자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수포자를 위한 기초반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반은 두 개예요. 기초반, 즉 수요일 날 진행되는 기초반, 그 다음에 화요일, 금요일 진행되는 종합반,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수강하시면 좋겠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종합반만 들으셔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걸 제가 다 수업해 드리거든요. 그런데요, 전 이렇게 수업해요. 잠깐만, 절 좀 보세요.
시간과 돈만큼 소중한 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취직하시는 그 목적은요, 뭐 자아실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만큼 시간과 돈은 똑같은 거고요. 그것만큼 소중한 건 없거든요. 제가 시간을 뺐거나 돈을 뺐으면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요, 저는 종합반에서 수업을 할 때는요, 실제 기출문제도 조금 어려운 것들을 제가 해드리거든요. 그 이유는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쉬운 거부터 하면요, 저의 노예가 될 거거든요. 기분은 좋으시겠지만. 그래서 조금 어렵게 수업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초반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생각은 먼저 종합반을 수강하시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충분한 수업을 해드리거든요. 아시겠죠? 시간은 언제냐면 화요일, 금요일 10시부터 13시, 10시부터 13시 이때는 수업을 하고요. 이 뒤가 중요해요. 잠깐만, 여기서 좀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스터디를 하셔야 되거든요. 14시부터 18시, 14시, 18시. 즉 4시간 동안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3시간 수업을 듣고요. 4시간 동안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아이고 힘드네요. 그죠? 근데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제가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요.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본인이 연습을 안 하시면은요. 본인께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요. 집에 가서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학원에서 끝내시죠.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요. 학원 오시지 않는 날은요. 전공만 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고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기초반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10시부터 13시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집이 서울이에요. 부산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 수요일 날 안 갈 거예요. 그냥 부산에 있고선요. 종합반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때 꼭 참석하시고요. 이때 스터디는 하지 않을 거고요. 이때는요. 실전 모의고사를 볼 거거든요. 물론 스터디도 실전 모의고사를 봐요. 그건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 기초반에서 하는 실전 모의고사는요. 제 주도하에요. 제가 이름이 박민재라 그랬잖아요. 제가 옆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개념들을 모르시고 그렇다면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테크닉을 못 쓸 때 제가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지적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꼭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죠. 그다음 이거 보시죠. 합격을 위한 오프 스터디를 통한 학원에서 NCS 학습 완료하는 강의예요. 화요일, 금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스터디 참여를 통한 일주일에 2일 학습을 통한 NCS 완벽 정리라고 써놨거든요. 공공기관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가정해 볼게요. 그분들이 처음에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NCS와 전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일주일이 7일이니까 실은 하루는 쉬셔야죠. 그러니까 6일 정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NCS를 3일, 전공을 3일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금 과격하신 분들은요, NCS 4일 하시고요, 전공을 이틀 하시는 거예요. NCS가 조금 이제 적성형의 시험이니까 좀 재밌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먼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NCS는요, 이틀만 하셔야 돼요. 이틀만. 그다음에 나머지 4일을 전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더 빨리 가는 방법이거든요. 그 이틀을요, 저랑 같이 하시자고요. 아시겠죠? 확실하게 학원 오셔가지고 조금 힘들잖아요. 아침 이때 오셔가지고요, 이때 가는데요. 그리고 제가 뒤에 스터디 스케줄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힘든 스케줄이거든요. 그런데요, 이거 하시는 게요, 더 그 시간을 단축하는 길이거든요. 여러분의 그 취업 시간을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스터디 제가 타임테이블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진행할 거거든요. 이거 잠깐 보시죠. 이게 10시부터거든요. 근데요, 이제 9시라고 쓴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개강은 10시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 9시부터인 이유는요. 때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9시에 오셔가지고 문제를 풀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의견 수렴을 해서 9시부터 진행을 할게요. 아시겠죠? 요거는 개강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제가 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강하신 분들이 이번 달에 부산 통합채용 시험이 있었거든요. 조금 바빠가지고요. 제가 수업 조금 더 했어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13시부터 14시까지는요. 점심 식사 및 휴식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4시부터 15시까지 실전 모의고사 한 회를 보실 거예요. 이거 지금 스터디 설명드리는 거예요. 피드형과 모듈형 제가 적절히 섞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10분 동안 쉬시고요. 이때가 중요해요. 15시 10분부터 16시까지요. 저희 스터디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 주도하에 수강생이 아니에요. 저희 스터디 직원이에요. 제가 급여를 드리는 분이에요. 그분 주도하에 스터디를 진행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문제를 푸신 다음에요. 틀린 것들을 이런 전자칠판에 써요. 부산도 전자칠판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걸 찍는 건 서울이에요. 번호를 쓰는 거죠. 2번, 3번, 뭐 7번, 12번 이렇게 틀리셨어요. 그러면 이거 틀리신 분들은요. 이걸 푸신 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 이래 가지고 풀면 된다. 오케이. 다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걸 저한테 질문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뭐 7번 같은 경우, 뭐 3번도 넘어갔어요. 근데 7번 같은 경우가 이건 다 틀리신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이거를 저한테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저의 그 스터디 직원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스터디 직원이 그걸 잘 메모했다가요. 저한테 넘겨주거든요. 그럼 그걸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런 스터디를 하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분 쉬시고요.
그다음 다시 이제 PSAT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런데요, 민경채를 풀진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난도가 쉬워요.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 숙제로 드리거나 그럴게요. 그러지 마시고요. 590채 푸시죠. 20문항씩 풀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푸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스터디요.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요. 그래서 모르는 거 저한테 질문하시고요. 이러면 되거든요. 여기 써놨어요. 스터디 시 해결 안 된 문항은 다음 시간에 강사가 직접, 강사가 저니까 제가 해설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거 질문하시더라고요. 자소서와 면접은 어떡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소서와 면접은요, 2달에 한 번 정도 저희 특강 강사가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우선은 이 정도만요. 그 다음, 여기요. 이거 말씀드려야 돼요. 부산 지역 수강생들의 공공기관 최단기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써놨는데요. 진심이에요. 그런데요,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최단기 합격을 하려면은요,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대충 하셔가지고요, 붙을 수 없는 시험이에요. 너무 효율만 따지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저 역시 풀이법에 있어서는 최고 효율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공부는 여러분 몫이잖아요. 그냥 오셔가지고요, 꾸준하게 스터디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양한 테크닉을 알려드릴게요.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도 많이 드리면서 예도 많이 드리면서 제가 해드릴게요. 그거 잘 들으시고요. 본인 걸로 만드시는 시간을 꼭 가지셔가지고요. 그냥 학원에서 가지시죠. 만약에 나는 스터디가 안 맞아 이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요, 제가 잘 그 공간을 마련해 놨으니까 거기서 공부하시면서 잘 진행하신다라면은, 열심히 하신다라면은요, 저는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공공기관에 합격하리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말이 길어졌다. 그죠? 수업 시간에 뵙고요. 거기서 더 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